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9050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가슴 통증이 심해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요. 심장 질환을 의심했는데 심장과 폐 식도까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가슴이 뻐근하고 심할 때는 숨을 못 쉴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식을 잔뜩 시키곤 하지만 막상 또 음식을 보면은 식욕이 뚝 떨어지고 며칠 동안 먹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40대 남자분께서 지금 호소하시는 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거고, 예. 그리고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거는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가슴이 뻐근하고 그리고 숨을 못 쉰다. 그러면서 맛도,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는 우리가 치료의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청상, 통중, 가운데를 통하고 온하,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게 이제 치료의 큰 틀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가슴에 이렇게 심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화가 쌓이면서 이 청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뻐근하고 이렇게 뭐 두근거리고 뭔가 모를 이 압박감이 있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이 통중, 여기가 그 안개 낀 곳을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심하에 있는 어떤 이 식도 위 그리고 소장의 기능들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먹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 이게 실제로 마음의 병 아닌가 싶네요. 네, 네, 화병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 치매 환자인 90세 외할머니를 65세 어머니께서 2년째 간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번씩 숨이 가쁘시고 두통이 잦다고 하시더니 지난달에는 얼굴에 대상포진까지 생겼습니다. 거기다 잠은 오는데 막상 누우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외할머니 보시느라 1시간에도 몇 번씩 깨셔서 수면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대상포진까지 생기셨대요. 네, 맞습니다. 네. 면역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신 건데 제일 이제 발단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이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 과긴장의 상태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우리가 숨이 가쁘고 천촉이라고 하는 흉민,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인면의 문제라든지 각성에 보통 이제 내원하신 분들이 화병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잠은 좀 주무실 수는 있으나 잠을 중간에 깨버리거나 또 어떤 이 때를 놓쳐버리면 또 잠을 들기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 과긴장 상태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그 국화차, 감국이라고 하는 국화차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치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화차가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계획된 사업이 연속해서 엎어지면서 입맛이 없어 하루에 한 끼 정도 챙기다가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다가 어깨와 발목 등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겨서 자주 깨곤 하는데요.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전혀 낫지 않고요. 오히려 팔이나 허리 등으로 통증이 점점 번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아무래도 이 화병과 우울증을 그쵸. 우울한 감정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소화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유 없는 통증들이 지금 계속된다라는 거는 화병으로 인한 그냥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상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으면서 이 근본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가는 심신증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신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체적인 어떤 국소적인 조직의 병변을 볼 것이 아니라 어깨를 본다든지 어떤 이 허리, 발목 등의 통증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통증의 원인을 한번 내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치료가 쉬워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상황이 빨리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40대 중반의 남편은 요즘 퇴근하면 늘 맥주 6캔은 마셔야 잠을 잡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6캔씩 마시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면 체력이 다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며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잠을 잘 때 보면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고 요즘 들어 눈이 충혈될 때가 많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주변에 이렇게 사실 술의 힘을 빌려서 잠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화병과 연관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술을 잘 마신다고 하시더라도 6캔을 한꺼번에 드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만큼 뭐냐면 이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까르마, 보상 회로가 보상 행동이 이제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시고 예.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들어온 자극만큼 우리가 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A 이꼴 B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눈이 충혈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이 평온하게 자야 될 그 잘 때 이 과부하 걸려 있는 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내가 나쁜 것들을 하기보다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뭐 이렇게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책을 읽으신다든지 뭐 이런 등으로 이 치매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보상을 술이나 흡연 같은 걸로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 몸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시간이 나면 운동이나 말씀대로 좋은 생각으로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극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코로나19가 또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둔 어머니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적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자주 붉어지길래 얘가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실내에서도 자주 코 주변이 벌겋게 올라오고 다크서클도 현재 심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고 속이 자주 메스껍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이 깜짝깜짝 잘 놀란다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깜짝깜짝 잘 놀랄 때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심담허겁이라고 해서 심장이 약하고 담이 적다, 담력이 적다 하잖아요. 예. 넌 왜 이렇게 담이 적니 했을 때 겁이 많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위축돼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아드님은 원래부터 좀 마음이 좀 여린 친구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10대, 20대들도 얼마든지 스트레스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강하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런 이 내 개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상열 하안에 위로는 열이 달아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아마도 손발은 차가운 그리고 우리 손발에서 이런 그 다한증 같은 게 아마 있을 그런 친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서도 밤에 자기 전에 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그래서 시상이 너무 과항진이 걸리는 이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걸 좀 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화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일단 마음의 병을 스스로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예, 아마도 어머님의 어떤 이 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화병에 취약한 직업군도 있고 다양한 분들도 있을 테고요. 반면 한 연구 결과 보니까 화를 잘 내고 쉽게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뇌졸중과 같은 혈압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충분한 휴식, 또 숙면, 피로 회복을 신경 쓰시는 게 평소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병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한 방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병은 화를 참아서 발생하는 심신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통증은 조직의 병변뿐만 아니라 어떤 뇌신경계, 마음의 어떤 병변이 같이 동반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불면증은
화병, 그리고 소장, 방광, 턱관절 등의 여러 원인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이 아닌 병이 든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데요.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환자가 병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해소하는 것이 병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핵심이 되겠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약과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시기,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어떤 수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양생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정말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방으로 다독여 주신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장의 척추뼈가 S자, 이 곡선으로 바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최근 10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 측만증, 즉 척추 옆 구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날이죠? 코로나19 흑진 환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 코로나19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가올 내년의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오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